정선 지역 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접 시군까지 확진자가 나와 관련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폐광 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이 폐특법 시효 폐지를 거듭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성 지역 산불 피해민들이 정부의 한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에 반발해 트랙터를 반납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이 정부의 국립미술관 평가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 지역의 한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 신도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한 주민들이 잇따라 확진되고 있고 인접 시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인계복지회관 앞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나온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이 몸도 안 좋고 하니 걱정이 되죠. 그래 우리 아들내미가 못 다니게 해요. 가만히 들어앉으시라고. 인계 지역의 한 교회와 관련해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명입니다. 지난 14일 이 교회를 다녀간 인제군 주민이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 최초 전파자가 인제군 주민인지 지역 내 주민 감염이 먼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제에 계신 분은 혼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방대본에서 온 역학조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된 게 아닌가. 여기에다 확진자들이 접촉한 시기가 벌써 일주일가량 지나 간접 접촉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증상 감염자도 일부 확인돼 추가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 2명이 확진된 이곳 인계면 행정복지센터는 일시 폐쇄됐습니다. 정선군은 공공시설을 비롯해 정선과 인계 5일장 운영을 중단했고 정월 대보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빠른 시간 안에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계 지역 주민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단계적으로 가구 일당 1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가구당 1명보다도 전수 검사를 전제로 해서 강릉과 동해, 속초에서도 정선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인접 시군으로까지 감염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해 2월 22일 강원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도내 확진자는 1,8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도민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강원도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전망을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2일 강원도의 첫 번째 확진자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누적 확진자는 200명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11월에 300명대, 12월에 500명대, 1월에도 400명대를 기록해 최근 4달간 무려 1,500명이 추가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8명, 80대 사망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11명, 90대가 5명으로 고령층이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속초에서는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6명이, 철원에서도 노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5명이 숨지는 등 노인 관련 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했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철원 쪽에서 고령자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후반부에 11월 이후로 사망이 확 늘은 거죠. 이에 따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에 있는 입원자와 종사자가 첫 백신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1년 동안 의료진과 도민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앞으로 인내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당장 우려스러운 건 예측할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뭐 남아공 변이, 영국 변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방법밖에 특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과 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해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유행이 끝나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풍토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의료진들은 앞으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감은 늦추지 않되 너무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은 감정적인 대처도 잘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폐광 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이 폐특법 시효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와 고한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 폐광 지역 6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폐특법 기반 위에 구축된 수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연결망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반복적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 지역의 자립을 이룰 수 없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보상 관련 문제가 2해를 넘기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 반발하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받은 트랙터 반납 시위를 벌이고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시령 관통도로 고성요금소 주차장에 트랙터가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 속초 산불 피해를 입고 정부와 강원도 등의 지원을 받아 트랙터를 산 주민들이 모여든 겁니다. 피해 주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산불 피해 이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이 청구되면 한전으로부터 받게 될 피해 보상 금액이 줄어들고 소송 등을 거치면 보상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상 청구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 행안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던 트랙터를 반환하기로 하고 강원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줄 돈은 없으니까 이 농기계 트랙터를 가져가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재난지원금을 가져갈 거면 초기에 왜 지원금을 주었는지를 설명을 해봐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은 구상권 문제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위로금이나 지원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한전을 대신해 우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지원을 다시 철회한다는 것, 그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트랙터 반환을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오는 24일부터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구상권 문제에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이 올해도 77%에 머물렀습니다. 특성화고 신입생 부족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오늘과 내일 연이어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실태와 원인을 짚어봅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6년 개교한 화천 유일의 특성화 고교인 화천정보산업고. 올해 66명의 신입생을 뽑았는데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미달됐습니다. 수년째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고교 입학 정원보다 적은 지역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화천 4개 중학교 졸업생은 143명인데 화천의 4개 고교 입학 정원은 이보다 65명이나 많은 208명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비단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도나 이런 쪽이나 그런 지역도들은 웬만한 수도권 빼놓고는 타 지역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올해도 강원도군의 특성화고에서 미달 사태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올해 강원도 20개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입생 정원을 400명이나 줄였는데도 충원율은 고작 1%포인트 나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운 특성화 고교는 5곳, 홍천의 강원생활과학고, 춘천의 강원 애니고와 한샘고, 원주 금융회계고, 강릉 중앙고입니다. 미용과 보건의료, 콘텐츠 등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전공을 특성화시킨 학교들입니다. 이 기존에는 공고였다가 이게 약간 서비스나 미용 보건 계열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망 직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특성화 고등학교들은 수년째 미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대학 진학에 매달리는 뿌리 깊은 인문계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인문계 다 채우고 나면 실업계 인원을 다 못 채워요. 정원을.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학부모들은 인문계를 선호하고 하더라고. 실업계는 그대로 남아있고 정원이. 더욱이 졸업생의 취업률이 50%대로 하락하면서 미래가 암울한 점 또한 특성화고가 외면받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 북부권의 창업 지원 거점으로 강원도립대의 창의혁신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주민, 산업체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과 인프라 공유, 원스톱 창업 지원이 실시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부터 단백질 음료 등 간편식 제품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든 최민지, 김주영 씨 부부.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해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하기까지 강원도립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사업 컨설팅과 세무, 마케팅, 지원 사업 연계 등이 맞춤으로 지원돼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연차별로,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이렇게 진행하고 또 3년차 때, 5년차 때, 7년차 때 나눠가지고 각 연차에 맞춰서 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매칭을 해줘서 사업하는 데 진행하는 데 무리 없게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는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보강해 창의혁신 커뮤니티 센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학과 통폐합 등으로 비어있던 낡은 건물을 새 단장해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 업체에 열려있는 회의실과 사무실, 동아리방 등으로 개방합니다. 1층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교육과 함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구비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 기업의 경우 최장 5년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공실 없이 50여 개 기업에 100여 명의 청년 강소기업을 배출했습니다. 4차 산업 선도 기술을 선도하는 지역 거점 센터로서 지역 주민의 역량을 발굴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해서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한 창업 지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시립미술관이 정부의 국립미술관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적으로 등록 3년을 넘긴 국립미술관 55개 관을 평가해 41개 관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인증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인제 내설학미술관과 양구 군립박수근미술관이 인증을 받았지만 강릉 시립미술관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릉시는 보유 작품 수가 적고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삼척시 등봉동 일대에 긴급 방제가 실시됩니다. 삼척시는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 주변의 소나무 132그루를 3월 20일까지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목 주변 12.2헥타르와 미로면 준경묘와 영경묘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5.8헥타르 소나무에 예방 주사를 놓을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